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14장 스트러처를 이용한 게시판 작성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게시판은요, 14장과 15장 나눠서 만들도록 할 텐데요. 14장에서는 모델까지만 생성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15장에서는 우리가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액션과 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시판을 위한 스트러처 환경 설정부터 우리가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13장에서 이전 시간에 스트러치 블랭크라는 컨텍스트를 하나 만드셔서 거기서 몇 가지 스트러처 예제 파일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스트러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스트러치 블랭크에 사용되었던 몇 가지 XML 파일과 TLD 파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를 하셔야겠네요. 자, 복사하실 내용들은요, XML 파일과 다음에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위한 TLD 파일 같은 것들을 복사하시면 되고요. 또 스트러처를 실행하기 위한 자료 파일 역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복사를 하고 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폴더 모양이 스트러치 블랭크라는 폴더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루트라는 컨텍스트입니다. 먼저 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웹 INF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복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b.xml 파일은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건 복사하지 않고 나머지 XML 파일과 TLD 파일을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우측에 있는 루트 컨텍스트에 웹 INF라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두 번째 복사하실 내용은요. 자,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자르 파일들 역시 스트러처를 실행할 때 필요한 핵심적인 파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루트 컨텍스트 디렉토리에 lib 폴더에다가 카피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카피하도록 하시고요. 자, 세 번째 하실 작업은요. 우리가 테스트 용도로 또는 우리가 폼 체크 용도 사용되었던 몇 가지 클래스 같은 것들을 카피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자, 우리가 폼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클래스 폼 체커라는 클래스 파일도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요. 클래시스란 폴더에 my 클래시스 안에 폼 체커.클래스란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카피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이 my 클래시스란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web.xml 파일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수정한 내용은요. 제가 미리 코딩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교재에 참고하셔가지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어디를 바꾸셔야 되냐면 현재 이 컨텍스트 안에서 루트라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스트러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블리스트 등록을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즉 모든 액션의 요청을 액션 서블릿 클래스가 담당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니 파라미터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서블릿 매핑 역시 모든 요청이 들어오는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 이 서블릿이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를 시켜 주실 건데요. 스트러처가 제공하는 태그 라이브러리 6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스트러처 블랭크 파일에서 여러분 복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프로젝트 자료실에 web.xml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파일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복사 작업을 다 마치신 분들은요.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위해서 스트러치 블랭크 파일에서 사용되었던 몇 가지 파일을 카피하셔가지고요.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할 파일은요. hello underbar res라는 파일을 오픈해가지고요.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요. 자, 이 파일 저번 시간에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자, 이것은 hello입니다. 행동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hello.do라는 파일을 호출해가지고 확인해 봤던 거 기억나시죠? 다음에 이걸 사용하기 위한 액션 클래스 역시 여러분이 카피를 해주셔야 되는데 hello라는 패키지 안에 hello action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복사해 놓고 컴파일 시켜 놓고 우리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캣을 다시 작동하도록 하시고요. 몇 가지 XML 파일에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다시 작동하도록 하시고요. 한번 웹브라우저에서 hello.do를 호출했을 때 정확하게 이 메시지가 출력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메시지가 출력이 안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로그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시 천천히 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띄워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 컨텍스트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hello underbar
hello.do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 바로 이것은 hello 응답입니다 하는 식의 JS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즉 스트러치 hello.do로 호출했는데도 정확하게 JSP가 실행이 되었죠. 이렇게 hello 언더바 res.js 페이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루트 컨텍스트에서 스트러치 사용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성할 게시판에 관련된 my jboard로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전체 게시판에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테이블 구조는요, 크게 게시판을 나타내기 위한 BBS라는 테이블, 그리고 게시판에 답변 글을 달기 위한 BBS 언더바 리플이란 테이블, 다음에 게시물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길지 않은 글, 댓글을 달기 위해서 쓰이는 BBS 언더바 코멘트라는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의 테이블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각각 매핑 관계가 우리가 1대 다의 관계성으로 매핑되어 있는데, 자, 먼저 게시판의 글은요, 우리가 BBS 탭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테이블에는 글 제목, 다음에 작성자, 다음에 암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 1, 그리고 이것이 HTML 문서인지 여부, 다음에 글의 내용,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 다음에 읽은 횟수,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추천 횟수, 이런 것들을 추가할 것이고요. IP라는 것은 작성한 사람의 IP가 될 것입니다. 자, 이 BBS 테이블에서 기본키로서 사용될 필드는요, 넘버라는 우리 필드를 갖고 기본키로서 사용할 것이고요. MySQL에서 이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오토 인크리먼트를 하여 자동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게시판의 글이요, BBS 탭을 저장이 되었다면 하나의 게시물에 대해서 답변글은 BBS 리플 테이블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작성의 편리성이라든가 우리가 SQL 문장을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탭으로 분리를 하였고요.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우선 이 넘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기본 키고요. 다음에 R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본 글에 해당하는 이 게시판의 넘버와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컬럼이 매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즉 외래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BS 리플 테이블의 글은요, 여러분들 게시판에 있는 넘버 값하고요, 다음에 BBS 언더바 리플이라는 테이블에 R 넘버 값이 서로 같은 것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BS 테이블에서 넘버 값이 10번인 글이 있다면 이 10번 글의 답변 글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 넘버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R 넘버가 10번인 글들만 가져오시게 되면 답변 글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글 안에 또 다른 답변글이 또 우리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즉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참조하는 이러한 관계성을 가질 수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이 R 넘버는 어떻게 표시를 시켜줄 것이냐면요. 현재 이 R 넘버의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게시판 BBS의 답변 글이란 글이고요. 만약에 이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요. 즉 BBS 리플의 답변글, 답글의 답변글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댓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든가 답변글에 올라온 글에 그 보기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길지 않은 글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한 줄 답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야 될 정보는요, BBS 언더바 코멘트란 테이블에, 그리고 넘버 값은 이 코멘트의 고유한 값, 다음에 R 넘버가 어떠한 답변글로부터, 어떠한 게시물로부터 우리가 추가된 글인가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 R 넘버 값이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 답변글에 대해서 넘어온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양수의 값이 갖고 왔을 때는 정확하게 BBS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서는 작성자, 다음에 등록일, 다음에 내용, 다음에 삭제를 위한 패스워드, 마지막에 작성한 사람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데이터를요, 테이블 생성하기 위해서 BBS SQL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SQL 파일을요, 여러분이 소스라는 명령어 가지고 직접 생성하셔도 좋고요. 자동으로 생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현재 세 가지 테이블, 그리고 샘플 데이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생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로가 좀 복잡한 관계로 저는 복사를 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테이블 생성이 되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테이블, 그 다음에 BBS 언더바 리플 테이블, 그리고 BBS 언더바 코멘트란 테이블. 자,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 관련된 클래스들부터 해서 우리 소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BBS 아티클이란 클래스와 코멘트란 클래스, 그리고 아티클 헤더란 클래스,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BBS 아티클이라는 이 클래스는요, 게시물 자체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클래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게시판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래스가 바로 BBS 아티클일 것이고요. 다음에 커멘트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는요, 댓글을 위한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답변글은요, 이 BBS 아티클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BBS 아티클 클래스가 꼭 표현을 시켜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 글의 헤더 정보를 위해서 아티클 헤더란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 아티클 헤더에서는요, 우리가 리스트한 목록 보기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UML 표시법에서 다이아몬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연관 관계라 해서 하나의 클래스가 몇 가지의 관계되어 있는 클래스를 참조할 수 있는가, 거기에 관련된 선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1 다음에 별표라 되어 있죠. 1대 다의 관계성. 우리가 아티클 헤더 역시 1대 다의 관계성인데요. 목록 보기 리스트 페이지에서 원본 글이 있고 거기에 딸린 답변 글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1대 다의 관계성으로 표시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요, 데이터 클래스 중에서 첫 번째 BBS 아티클이란 클래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아티클이란 클래스는요, 우리가 테이블에 어떠한 내용들 포함하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도록 하죠. 넘버 값, 그리고 R 넘버 값, 다음에 서브젝트, 그리고 라이터, 다음에 패스워드, 아이데이트, 컨텐츠, 이메일, 홈페이지, IP, 다음에 R 카운트, 뷰 카운트, V 카운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 7번째 라인 보시게 되면 사이즈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는요, 답글의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즉, 글을 삭제할 때 답글이 있으면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답글의 개수를 파악할 것이고요. 9번째 보시게 되면, 자, 커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표시하기 위해서 벡터 타입으로서, 제너릭 타입의 벡터 형태로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커멘트라는 클래스 역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커멘트란 클래스는요, 댓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래스이고요. 넘버, 다음에 R 넘버, 그리고 라이터, 다음에 컨텐츠, 패스워드, 아이데이트, IP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셋겟 메소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살펴볼 데이터 관련 클래스는 아티클 헤더란 클래스인데요. 이 아티클 헤더란 클래스는요, 여러분이 목록 보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값, 서브젝트 값, 라이터, 아이데이트, 다음에 조회수, R 카운트, 그리고 우리가 그 댓글이라든가 그런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벡터 타입의 replies라는 값을 편원을 시켜놨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get 메소드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리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입력과 관련된 액션 폼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JS 페이지는요, BBS 언더바 라이트란 페이지, 수정을 위한 modify 페이지, 그리고 답변을 위한 BBS 언더바 reply 페이지, 글을 읽기 위한 BBS 언더바 read란 페이지가 사용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전송되는 액션 클래스가 어디인가 적어놨습니다. 먼저 글을 쓰고 작성을 하고 수정을 하고 다음에 답변을 쓰는 것들은 모든 기능들은 BBS 폼이라는 우리 폼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글을 읽기 위해서는 코멘트 객체를 얻기 위한 코멘트 폼, 그리고 우리가 관리자에서 삭제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한 패스워드 폼을 따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자, 폼 클래스는 세 가지. 첫 번째는 BBS 폼이라는 액션 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코멘트 폼이라는 거. 세 번째는요, 게시판 글을 관리, 수정이라든가 삭제를 하기 위해서 암호로 입력하기 위한 패스워드 폼 액션 클래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BBS 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폼이라는 클래스는요, 이 내용 자체만 보시더라도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BBS라는 그 클래스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R 넘버, 서브젝트, 라이터, 패스워드, 아이데이트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액션 폼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러처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기억하실 부분이 리셋, 데이터 클리어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발리데이트라 해서 유효성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작성자가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이 제목에 한해서만큼은 널 값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 널 값에 관련된 발리데이트 값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요, if 문장 더 추가하셔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폼인 커멘트 폼이라는 클래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액션 폼을 상속을 받으셨고요. 자, 우리가 댓글을 표시하기 위해서 넘버, rnumber 이런 값들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et 메소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클리어하기 위한 reset이라는 메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될 폼 패스워드 폼 클래스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션 폼 상속 받으셨죠? 다음에 관리자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글을 수정하는지에 넘버 저장하는 값, 패스워드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값을 스트링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이라는 메소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필드, 넘버, rnumber, 다음에 패스워드 값에 대해서 초기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폼 클래스 살펴봤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될 이 DAO 클래스에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성할 DAO 클래스는 BBS DAO란 클래스인데요. 먼저 BBS란 테이블, 그리고 BBS 언더바 리플이란 테이블, 다음에 BBS 언더바 코멘트라는 세 가지 테이블에 접근하기 위해서 앞에 제가 적어놨던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에 소스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뭐 체크 리플라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게시판 글에 답글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는 경우에 그 리턴 값을 가지고 오는 메소드가 있고요. 또는 헤더 값 가지고 오는 거. 다음에 전체 그 BBS 테이블에서 BBS 아티클 타입으로서 데이터 갖고 올 수 있는 거, 다음에 저장하기 위한 거, 수정하기 위한 것들, 삭제하기 위한 거, 그리고 우리가 추천수를 올리기 위한 것들, 다음에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삭제를 하고 답변글을 등록을 하고 현재 답변글이 어떤 것인가 갖고 오고 답변글을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 답변글을 삭제를 시켜주고 현재 페이지 값이 얼마인가 페이지 카운트 계산하는 거라든가 조회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 답글의 추천수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메소드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DL 클래스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메소드가 쓰이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DAO란 클래스고요.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소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천천히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하실 것은요. 여러분들이 BBS 리플 테이블에서 rnumber 필드가 매개 변수 rnumber 필드에 해당되는 레코드에서 아티클 헤더 객체가 몇 개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티클 헤더란 클래스는요, 여러분들 목록 보기에 사용되는 클래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BBS 폼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약식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라든가 다음에 넥스트 실행을 시켜서 가져오는 값들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티클 헤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만들어진 객체 값을요, 어디에 저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H라는 공간, H가 위에서 얘기를 했던 이 공간에 아티클 헤더라는 이 공간에다가 우리 저장을 시켜가지고 리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도만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26번째 라인 보시게 되면 답글에 대한 답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본 글에 답글만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답글에 대한 답글이 있을 경우에는 재기적으로 호출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가 체크 리플라이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이너스 기호를 넣어가지고요. 원본 글에서 하나 들어간 거 또는 답변 글에서 하나 들어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지금까지 있던 이 찾은 답변글에 대해서 아티클 헤더 변수에 전달을 시켜가지고요. 여러분이 등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 보시게 되면요. get 헤더라는 메소드는요.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에
속하는 게시물들의 헤더 정보를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너릭 코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빨간 밑줄가 있는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컴파일 되어서 실행되니까 별 무리 없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목록북에 관련된 객체는 아티클 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티클 헤더 타입으로 리턴을 시켜주고요. 만약에 이 부분 여러분들 그 제너릭 타입이 컴파일이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요걸 지우시고 여기도 지우시고 실행하셔도 똑같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페이지 계산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페이지를 어떻게 계산을 시켰냐면요. 페이지 번호에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의 시작 번호하고 끝 번호를 계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 것인가 그걸 계산을 하고요. 뭐 10개라든가 15개라든가 그럼 그 경우에 스타트 페이지 넘버와 다음에 엔드 페이지 넘버를 각각 우리가 구해서 그 데이터 개수만큼만 셀렉트 해오고 있습니다. 넘버 값이 스타트부터 다음에 엔드까지 있는 데이터만 가져오고 있죠. 자, 지금 이 쿼리를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게시물의 답글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 리플라이스라는 메소드 위에서 만든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답변 원본글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답글이 있는가 체크해 보셔야겠죠. 바로 이제 리스트에 이러한 게시물 헤더 값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메소드는요, 여러분들 BBS란 테이블에서 넘버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리턴 시켜주는 메소드입니다. 조금 전 위에 살펴봤던 이 get 헤더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아티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목록을 가지고 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글에 관련된 즉 BBS 리플 테이블에서 넘버에 해당되는 게시물, 답변글에 관련된 게시물을 갖고 오기 위한 메소드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get article이라는 메소드 보시게 되면요, select query가 보이고 있는데, 매개 변수에 있는 이 db 값이 어떤 게 전달이 됐습니까? BBS가 전달될 수도 있었고요, BBS 리플이 전달될 수도 있었죠. 그 값에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넘버 필드의 값이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가지고요, 데이터만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create statement를 생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단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역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이 커서 값을 자유롭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옵션 값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데 result set에 type 언더바 forward 언더바 only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result set 데이터 자체를요 이동성을 여러 개 앞으로 forward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음에 프리뷰어서 갈 수도 있게끔 해놨고요. 다음에 result set concur 언더바 updateable이라는 이 속성 값을 부여함으로써요. 원래 result set이라는 인터페이스가 해주는 역할은 셀렉트한 결과 값을 화면에 뿌려주기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데이터가요, JDBC 버전이 계속 올라가면서요, result set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요,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라든가 인서트 또는 삭제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시물의 내용을 보는 건 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셀렉트만 해서 보면 될 것 같지만 게시물의 내용을 본다는 자체가 여러분들 조회수가 하나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셀렉트 하고자 하는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절트 셋의 속성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회수량 하나 증가시켜주는 부분은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result set 데이터 객체에 있죠. 이 객체에 업데이트 쿼리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업데이트 롱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롱형 데이터 하나 우리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rCount라는 컬럼 값이 하나 증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아래쪽에 업데이트 로라는 메소드 호출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result set의 데이터를 실제로 하나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요, 또 쿼리가 어떤 쿼리가 있냐면요, 답글이 있는가 알아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리플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끝나 있는 테이블이라면, 자, DB라는 것은 BBS 또는 BBS 리플이라는 테이블의 이름이 되겠죠. 엔즈비드 해서 끝나는 값이 리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디서 리플 테이블에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고 BBS 테이블로부터 검색된 것이라면 우리가 rnumber 값이 그냥 플러스인 걸 찾기로 했죠. 즉 BBS 테이블의 답변글은 플러스 양수값이고요. 다음에 답변글의 답변글은 우리가 음수값을 갖기로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우리 댓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댓글 역시 음수와 양수 두 가지 컬럼, 두 가지 값을 가지고 R 넘버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요. BBS 커멘트라는 테이블을 우리가 쿼리하고자 할 때 R 넘버가 마이너스인지 다음에 플러스인지를 구분시켜주는 방법은 바로 이 테이블 이름이 어떻게 끝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렉트한 결과값은요. 어디에다가 바로 BBS 아티클이라는 객체 안에다가 하나씩 저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여러분들 데이터 메소드 중에서요. 인서트라는 메소드는 BBS 테이블에 글을 등록하는 것이고요. 인서트 리플이라는 것은 그 리플 테이블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리플인지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BBS인지는 이 불리한 값 갖고 구별을 시켜준다고 해놨네요. 즉 펄스면 아래 S 쪽이죠. S 쪽이기 때문에 BBS 저장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추르면 BBS 리플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유사한데요. 컬럼 값 중에서 R 넘버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거 주의하셔가지고요. 소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여러분들 또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요. 바로 이쪽 155번째 따로 BBS 폼에 유저 ID, UID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요. 유저 테이블에 저장된 작성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BBS 테이블에 정보를 입력을 시켜줄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 갖고 하겠죠. 다시 말해서 UID 값이 널 값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저스란 테이블에 있죠. 유저스란 테이블로부터 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보다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를 인서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게시판 글이 그 HTML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다 표현시켜 정상인데 딱 하나를 빼고는 한 가지는 여러분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꺽쇠 모양. 이 꺽쇠 모양은요. 어떻게 표시가 되어야 하냐면 앰퍼샌드, LT, 세미콜론 이렇게 표시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이 문법으로 나오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데이터가요, 여러분들, 어떠한 태그의 시작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HTML 태그를 쓰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문장을 변경해 주는 것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을 수정하는 거 역시 인서트랑 마찬가지로요, BBS란 테이블, 다음에 리플이란 테이블 두 가지 테이블에 업데이트, 리플이란 메소드 가지고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봤더니요, 여러분들, 업데이트 컬이 역시 유사하게 변경이 되죠. 그런데 매개 변수의 db 값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직접 고쳐줄 것이고요. 수정을 할 것이고요. 자, 수정한 것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삭제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삭제하는 부분도 간단하게 BBS 리플 이렇게 구분만 시켜놨습니다. 또 삭제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댓글이 있을 경우에 그 글도 같이 그 글 자체가 삭제를 안 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삭제를 위한 쿼리는요, delete from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아래 시작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자, BBS 언더바 코멘트라는 테이블 원본글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댓글도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BS 커멘트에 들어가 있는 값들 중에서 R 넘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답변글에 있는 댓글, 다음에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원본, BBS 테이블에 있는 댓글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아래쪽에 274번째 라인은요, 이제 댓글, 짧은 글을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BBS 커멘트에 저장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쿼리 보시게 되면요, 인서트 쿼리에 사용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자, 이런 댓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요, delete commen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고요. 쿼리 봤더니 자, BBS 언더바 커멘트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이번 이 보트라는 메소드는요, 여러분들이 추천 카운트, 어떤 글의 추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보트 리플이라는 것은 답변글에 있는 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보트라는 메소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인가 알고요. 그 값을 하나 증가시켜 주셔야만 되겠죠. 그래서 현재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게시물의 보트 값이 얼마인가, v 카운트 값이 얼마인가 가지고 와서 그 값을 업데이트 시킬 것입니다. 즉 셀렉트하고 바로 업데이트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의 스테이트먼트 사용하지 않고 리저트 셋의 속성을 약간 변경시켜 주시게 되면 그 데이터,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3점대 버전까지 이 기능이 지원이 안 됐다가 4점대 이후 버전부터 기능이 지원됐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 result set 데이터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select 외에 insert, update, delete 작업 못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버전만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패스워드 폼으로 전달된 암호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BBS 탭에 저장된 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 패스워드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자, 체크 리플 패스워드 역시 답변글에 관련된 글을 수정, 삭제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체크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 있는 패스워드 값을 어디가 얻어오셔가지고요. 그 값이 일치하는가 하지 않는가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맨 마지막 쪽에 보시게 되면요. 자, get page count라 해가지고요. 전체 페이지의 개수를 리턴 시켜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우선 max, 우리가 최대 값이니까요. 전체 게시물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는 count. 자, 그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값을 리턴 시켜줌으로써 한 페이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가 전체 맥스 카운트가 얼마인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공식은요, 매스 클래스의 세일이라는 메소드 사용을 했는데, 세일이라는 이 메소드는 올림입니다. 올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넘버 퍼 페이지 값. 자, 넘버 퍼 페이지 값은요, 현재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당 몇 개의 게시물씩 보여줄 것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값인데, 뭐 10개라든가 15개라든가 여러분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요, 전체 맥스 값을 그 값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됩니다. 전체 레코드 개수가 예를 들어서 20개라 가정을 했어요.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개수가 10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게시물이 20개고요. 한 페이지당 10개를 보여준다. 그러면 총 몇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가 맞죠? 계산해 보시게 되면 페이지 카운트는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게시물 개수가 22개예요. 한 페이지당 우리가 10개씩 보여줍니다. 그럼 몇 페이지인가요? 3페이지죠? 자, 3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2.2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올림을 썼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매스 클래스의 세일 함수 쓰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페이지의 카운트 숫자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꽤 길었죠. 여러분들 특히 그 DAO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소스 타이핑까지 직접 안 하시더라도요. DAO 클래스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많은 작업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15장이에요. 우리가 스트러처의 핵심적인 거 액션 클래스, 다음에 JS 페이지 같은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